이 서울의 봄을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묵살이 되면서 결국 이제 비극이 왔는데, 자, 토트넘 이 비극을 막을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트넘의 봄은 언제 올지, 그리고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면서 지금 요런 무너지는 것까지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재민이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우리 김 실장이 구성한 거여서. 김 실장이 처음부터 물어보더라고. 네. 서울의 봄을 봤냐? 그러니까 저거 봤냐고 말할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자, 이겁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 서울의 봄을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묵살이 되면서 결국 이제 비극이 왔는데, 자, 토트넘 이 비극을 막을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트넘의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첼시전인데 로메로가 이제 앉아서 다리를 상대 선수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때 로메로가 조금 자중을 했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때 좀 자중하고 좀 하지 말라 그랬거나 본인 스스로 좀 평정심을 찾았다면 퇴장까지 안 이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우도기 장면도 있었죠. 그것도 사실 퇴장이 더 맞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조금은, 자중이 됐다면은, 그랬으면 나았을 텐데, 결국 그 뒤 장면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의 발목을 찍어 누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왜 또, 갑자기 또? 우리 올려주시는 글 중에, 대머리가 문제라고 그거는 잊지 마. 내가 어찌됐건 그거는 지금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 레비가 문제다? 레비가 문제다. 레비가 문제다. 레비가 문제죠. 그 얘기하고 왔네, 내가 지금. 레비가 영입을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하고 왔네. 레비가 얘기하고 있어. 진작에 영입을 해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난 두광이용 생각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이어를 쓸 생각이 없었잖아요. 레비가 맞네. 그리고 쓸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스포라고 하시는데 스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저는 좀 다른 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제가 조금 영화에 심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메로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장한다고 부상이 안 당했으면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버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저런 식으로 파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뭔가 좀 그래 좀 거칠게 할 수는 있다고 쳐. 근데 지금 굉장히 팀도 상황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던 상황에서 그렇지. 굳이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심지어 저걸로 퇴장당한 것도 아니고 저걸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었죠. 체포해야지 이거. 심판이 한번 봐준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저때 로메로가 저거 딱 하고 각성해가지고 좀 자제했으면 이런 스노우볼처럼 오지 않았을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자, 그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치면 두 번째 요거를 조금 저 로메로가 퇴장당한 이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축구를 조금 이어가다가 저렇게 라인을 꾸준히 올리니까 저 상황에서 반더벤과 메디슨 부상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더펜 부상은 약간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판더펜이 무리해서 달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니콜라 잭슨을 쫓아가다가 이게 햄스트링이 터졌던 거였기 때문에 조금은 그가 수적 열세일 때는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준 건 맞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그 환상과 현실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리적인 부분들을 챙길 때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는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 상황에서 봤을 때 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괜찮아. 우리 뭐 이렇게 체포하면 돼.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단도리를 지었어야 된다는 거. 단도리 죄송합니다.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결을 끝까지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못했던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패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스노우볼이 연결되면서 지금 역전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때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실리를 추구하고
조금 더 지키려는 축구를 했다면 이런 것까지는 선수 부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아쉬운 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전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어떻게든 그건 맞죠. 조금만 안 좋아도 빼주고. 네, 그러니까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 그 이번 시즌 뭐 그러니까 압박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토트넘이 1위잖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달리게 하는 대신에 그래도 좀 중요 선수들을 과감하게 뺐었거든요. 교체 아웃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발로는 항상 나오더라도 선발 카드는 그대로더라도 좀 휴식을 줬었는데 그러면서 손민 선수도 아끼고 그렇지. 메디슨 선수도 조금 아끼고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 경기 때 갑자기 그때는 사실 교체 카드도 쓸 수도 없었잖아요. 워낙 이제 빠지는 왜냐면 퇴장이 2명이나 당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랬는데 선수들이 좀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체 카드가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그러니까 교체 카드 결국 3장 쓴 거잖아요. 5장 다 안 썼잖아요. 자, 이 사태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연패에서 마지막 진짜의 기회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거는 울버햄튼전에 그러면 다이어를 좀 기용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 때문에 조금 실점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근데 이거는 저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다이어가 나와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도 문제고 이거는 약간 어거지가 좀 있어. 네. 이거는 다이어를 싫어하는 김 실장의 이건 어거지다. 마음이. 아니 들어봅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이어가 안 넣으면 누굴 내보내? 정통 수비수란 말이야. 정통 수비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 선수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비를 하는 선수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와야지. 부상자가 저렇게. 이거는 조금 어거지다. 왜? 저 선수가 안 된다는 경기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로얄과 그게 는 거 아니에요? 밴드를 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쓸 수밖에 없던 건 저 선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격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를 밑으로 내려서 수비를 시킨다도 이런 게 아니잖아. 네. 우리 팀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쟤를 내보낸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 감독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감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럼 누굴 써? 인정. 손흥민을 내릴 거야. 손흥민이 잘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렇지. 네.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얘기했잖아요. 예, 저건 어거지다. 저건 어거지다. 어거지. 저 김 실장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저렇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두 번째는 충분히 이런 사태까지 안 올 수 있게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진작에 그냥 영입을 했어야 됐다가 더 맞는 거죠. 영입을 다시 다시 다이어를 안 쓸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영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켈리 같은 선수 마지막까지 노렸었잖아요. 그렇죠. 영입했으면 지금 그나마 그래도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에 링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이 선수가 지금 좀 링크가 나네요. 어떤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뭐 남미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루과이 쪽에서도 카세레스 토트넘 겨울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에사 감독 밑에서는 정경기 이제 선발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발밑도 괜찮고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키가 작아요. 180이에요. 180 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긴 하죠. 그렇네요. 하지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원래도 풀백 유형의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많이 보직을 변경을 시키거나 셀틱 때도 그랬었거든요. 무조건 어쨌건 간에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발 빠른 게 중요하긴 해서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어느 정도 맞는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단 뭐 겨울 이적 시장에는 토트넘이 보강을 또 잘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피지컬적인 축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키가 너무 작다는 거는 조금은 걸림돌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 영입하면 괜찮은 선수입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부버정님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한 명 더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 명 더? 그러니까 센터백 2명 영입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연결됐었던 켈리라던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또 스칼비니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스칼비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스칼비니는 그러니까 로마노 기자가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노가 원래 지난 여름에 토트넘이 스칼비니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적료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다른 선수를 영입했다. 그게 바로 판더펜이다인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스칼비니를 영입할 만한 돈은 없는 거죠. 토트넘. 자,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떻게
겨울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